어서오세요. 여러분의 친구 예니밍이에요. 오늘도 저와 함께 따뜻한 시간 만들어 볼까요? 뿡! 스르? 뿅! 어서오세요. 오늘의 왠지 모르게 슈퍼 뚱땡이 같은 예니밍이 나타났어요. 칭찬 감사해요. 오늘 오랜만에 책 읽기, 그 중에서도 더더욱 오랜만에 추리소설로 한번 나타나봤어요. 제가 한동안은 계속 이렇게 도서관 사서 선정 도서, 아니면은 청소년에게 추천하는 도서, 이런 것들 위주로 봤었는데요. 오늘은요, 아주 오랜만에, 짠! 추리소설. 중에서 오늘 책을 뭘 골랐냐면요. 2005년 오늘의 추리소설. 이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이 책은 이거 시리즈가 매년 나오는 시리즈인데요. 제가 쭉 봤는데 그렇게 꽂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연도가 한 2005년 거 보니까 여기에 이 책이 약간 재밌어 보여서 얘로 골랐어요. 한번 읽어보죠. 이거 좀 길었던 것 같은데. 길다. 추리문학연구회에서 낸 책이네요. 뭐죠? 산다슬에서 출판한 책이고요. 제가 오늘 이 중에서 읽을 책은요. 어떤 거냐면 여기 맨 밑에 있는 마지막 작품을 읽을 거예요. 최혁곤 씨의 모텔 앞 삼거리 사건. 왠지 모텔 거리라고 하면 이미 범죄의 향기가 풍기죠. 최혁곤 씨가 여기 뭐라고 이렇게 썼네요. 요르단에서는 사형 집행 도중에 밧줄이 끊어졌대요. 추리소설의 매력은 바로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라네요. 한번 읽어보죠. 예상치 못한 즐거움을 한번 보죠. 모텔 앞 삼거리 사건. 제 얼굴이 좀 가리네요. 옛날에 한 거라 제가 내용의 기억이 제대로 안 나요. 요거는 재밌게 읽었어요. 서울역에 사는 최대수의 시점을 한번 보죠. 콘크리트 바닥의 냉기가 등을 타고 올라왔다. 추웠다. 눈을 떴다. 보이는 건 사람들의 발걸음뿐. 열차 승객들이 10번 게이트에서 몰려나오고 있었다. 몸을 천천히 일으키며 뒤돌아보았다. 소주팩이 널려있고 그 옆에서 황씨가 골판지 위에 누워 코를 골고 있었다. 요의가 느껴졌다. 이곳 생활도 3년째. 아직도 제 시간에 배설기관이 꿈틀대는 걸 보면 사람은 참 튼튼하게 만들어졌구나 감탄하게 된다. 웅크리고 있던 두 다리를 뻗쳐 일어서는데 뭔가 둔탁한 것이 발목에 걸렸다. 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키 큰 여자 하나가 중심을 잃고 앞으로 미끄러졌다. 그녀 얼굴에서 벗겨진 선글라스가 바닥에 뒹굴었다. 상황은 뻔했다. 화장실에서 급히 나오다 내 다리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나는 당황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의 대처 방법을 잘 알고 있다.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 화장실을 향해 슬렁슬렁 발걸음을 옮겼다. 이봐! 대체 눈가를 어디다 쳐박고 다니는 거야? 뒤에서 들려온 욕지거리는 뜻밖에도 남자 목소리. 남편이라도 되는 모양이었다. 궁금했지만 뒤돌아보지 않았다. 이곳에서 살아가기 위해선 사소한 일에 무감각해야 한다. 서울역. 막 부산발 새마을 첫차가 도착한 새벽역이다. 소란을 피우면 영무원들이 달려나올 것이다. 나에게는 이곳의 온기가 절실하다. 이 한겨울, 추위를 피해 내가 갈 곳은 없다. 소변을 내리고 허리춤을 챙기는데 황씨가 뒤따라 들어왔다. 선심을 쓰듯 담배 한 개미를 건넸다. 그가 부옇게 튼 입술을 우물거리며 말했다. 제씨,
오늘 가리봉 인력시장에 가봤으면 하는데 소주값이라도 벌자면. 전라도 익산에서 건축일을 했다는 황씨는 나보다 5살이 많았다. 어울려 다닌 지 2해가 넘었지만 그는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았다. 나는 대답 대신 한쪽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곧 지하철이 다닐 시간이다. 몇몇 점포가 문을 열고 조간신문이 판매대에 깔리면서 대합실은 서서히 활기를 찾아간다. 하지만 TV 앞 둥근 의자에서 화장실 통로로 이어지는 소위 노숙자 전용 구역에는 14명의 사람들이 바닥에 퍼져 꼼짝하지 않았다. 마치 전쟁터에 널브러진 시체처럼. 우리는 서울역 광장으로 걸어 나왔다. 사위는 아직 어둠. 눈이 소나기처럼 쏟아졌다. 늘어선 가로등이 희뿌연 빛을 뿜었다. 어디서 불어왔는지 한 줄기 바람이 귓가를 스치고 남대문 쪽으로 달아났다. 새로 짓고 있는 서울 역사가 오른편에 웅장한 모습을 드러냈다. 내년 봄이면 고속열차가 다닌다. 시속 300km로 달린다는 그놈을 나는 한번 타볼 수나 있을까? 2바퀴쯤 돌았을 것이다. 3시간은 좋게 흘렀다. 지하철 2호선은 그렇게 서울 시내를 계속 달렸다. 나는 경로석 하나를 차지하고 누워 낮잠을 잤다. 낮 시간을 때우는데 이만한 안식처는 없다. 의자 밑에서 스팀이 흘러나오고 아무도 나의 행동에 간섭하지 않았다. 객차에 오른 승객들이 무의식 중에 나를 보고 깜짝깜짝 놀라긴 했다. 하지만 그때뿐 내 몸에는 내가 맡아도 역겨운 냄새가 났고 머리카락과 수염이 엉겨붙어 볼을 뒤덮었다. 어느 누구도 곁에 오려 하지 않았다. 아침부터 굶었더니 뱃속이 쓰라렸다. 새벽에 혼자 일자리를 구한 황씨가 봉고차에 오르며 저녁에 소주에 순댓국 먹자던 말이 기억났다. 상상만으로도 입안 그득 침이 돌았다. 제가 요거 작품 왜 남겼냐면 갑자기 생각났어요. 이거 되게 여러 사람의 시점으로 나오는데 엄청 반전이 계속돼요. 나중에. 잠실역을 지날 때쯤이다. 개슴풀에 눈을 떠보니 건너편 의자에 앉은 단발머리 여자애가 눈에 들어왔다. 앳돼 보이는 얼굴, 납작 모자를 둘러쓰고 빨간 체크 미니스커트를 입었다. 나의 존재에는 애초 무관심한 듯 이어폰을 귀에 꽂고 눈을 감은 채로 머리와 발을 반복적으로 까닥거렸다. 전동차가 성내역을 지나 잠실나루역이죠. 지금은. 한강 철교 위를 달리자 창을 타고 햇살이 몰려들었다. 환한 빛이 부담스러워 찡그리며 눈을 깔았다. 그 순간 마주 앉은 여자의 벌어진 무릎 사이를 보고 말았다. 어쩌고저쩌고. 내 나이 40. 연옥의 나날을 버티느라 지난 세월을 잊고 있었다. 근데 배를 고르면서도 성욕만은 잊지 않았다니. 참을 수 없었다. 건대역 화장실을 찾아 벽에 등을 기대고 손으로 어쩌고저쩌고. 갑자기 눈물이 핑 돌았다. 현타가 왔군요. 눈물은 그 처참했던 날들의 기억을 한꺼번에 일깨워 넣었다. 잊고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집 나간 아내와 7살이 되었을 딸. 많은 세월이 흐른 것 같은데 불과 5년 전이다. 그때 이후의 내 삶은 하얗게 지워졌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치솟는 삶에 대한 갈망은 뭔가? 알 수 없었다. 어떻게 계집의 치마 속을 한번 훔쳐보고 살고 싶노라 외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눈물은 분명 잃어버렸던 인간의 온기를 내 안에 불어넣어 주었다. 오랜 최면에서 깬 듯 머리가 개운해졌다.
부연 정액이 말라붙은 손등을 한참 내려다보았다. 용산 신역사 공사장에 들어선 줄은 50m는 좋게 돼 보였다. 20분을 기다려서야 한 교회에서 나눠주는 식판을 받아들었다. 시래기국에 밥덩이를 말아 후루룩 삼켰다. 뱃속에 뜨거운 것이 들어가자 삶에 대한 갈망이 더 세게 꿈틀댔다. 생각해보았다. 왜 여태 재화를 꿈꾸지 않았던가? 겨우 인생의 반이 지났을 뿐인데. 조금 더 지체하면 영영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술에 절어버리던지 미쳐버리든지. 나도 모르게 두 주먹에 힘이 들어갔다. 놈들을 찾아야겠다는 도끼가 치솟았다. 돈 떼먹고 달아난 벤처회사 사장과 증권사 직원. 문득 옛일을 떠올리자 서러움에 목이 맸다. 쿨럭 하는 기침과 함께 밥 알갱이가 입안에서 튀어나왔다. 순탄한 인생이었다. 대구에서 나고 자라 대학까지 마쳤다. 아파트 잘 짓기로 유명한 건설회사에 취직해 술값 아껴가며 적금을 부어 집을 장만했다. 중매로 서울 여자를 만나 결혼하고 딸아이를 낳고 당시로선 이름도 생소한 IMF란 놈이 온 나라를 휘젓고 회사 게시판에 붙은 구조조정 명단에서 내 이름 석자를 발견했어도 잘 살아갈 자신이 있었다. 명예퇴직금이 짭짤했고 젊었으니까. 그런데 운동화 밑창 속을 뒤져 비닐로 둘둘 말아둔 지폐를 꺼냈다. 84,000원. 바지 주머니에서 100원짜리 3개가 더 나왔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숨겨둔 비상금. 내장이 터진 채 도로바닥에 말라붙은 쥐새끼 마냥 돼질 수는 없었다. 하지만 이내 막막해졌다. 이런 푼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황씨처럼 미장 기술이 있어 노가다 뛸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역을 향해 타박타박 걷다 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보았다. 날씨는 모처럼 활짝 개었다. 간밤에 몰아친 폭설이 도로에 지저분한 흔적을 남겼지만 공기는 상쾌하다. 차들이 오가며 내는 소음, 살랑살랑 흔들리는 나뭇가지, 붕어빵 장사의 빠른 손놀림. 겨울 거리는 아직 쾌활하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자 사람들이 날 향해 한꺼번에 우르르 몰려들었다. 주위의 것들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 바닥이 빙글빙글 돌았다. 낯선 도시에서 길을 잃은 기분. 큰 바람이 한번 일렁였다. 누렇게 변색된 신문지 한 장이 굴러와 발목에 휘감겼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시오! 저녁에 황씨를 만나자마자 오늘 겪었던 일부터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 사람이 미쳤나? 그는 부연 눈동자를 치켜뜨며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한참을 기득댔다. 화장실에서 자위하는 내 모습이라도 상상한 걸까? 이 생활이 지겨워졌소. 말투 왜 이래? 밤마다 딸의 얼굴이 아른거려 미치겠다고. 간절한 부탁에도 황씨는 팔짱을 낀 채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님이 누군 좋아서 이러고 있나? 그러지 말고 같이 한번 해봅시다. 이거 일만 성공하면 사마를 주겠소. 대체 뭘 하자는 거요? 나는 주위를 한번 둘러보고 안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어둔 누런 신문지를 꺼내 바닥에 펼쳤다. 사회면 사컷 만화 밑의 가심란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이걸 봐요. 황씨는 마지못해 엉덩이를 끌어당기며 앉았다. 그리고 신문에 눈을 갖다 댔다.
기사를 2번이나 찬찬히 읽고 난 표정이 뜻밖에도 사뭇 진지해졌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짓을 하자? 그의 검붉은 얼굴에 어느새 긴장감이 감돌았다. 내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톤을 낮춘 말투로 물어왔다. 그는 어느새 공범이었다. 장소는 찾았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자동차는? 그건 중요하지 않아. 말투 이상해. 폼나는 대형차면 무방하니까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요? 그야. 나는 말문이 막혀 떠듬거렸다. 막상 일을 벌이려니 일의 주소가 정리되지 않았다. 황씨가 나에게 타이르듯 말했다. 자, 급할 거 없잖아. 조급함이 늘 일을 망치지. 내일부터 같이 둘러보자고. 그러면서 내 등을 툭 쳤다. 나는 감히 토를 날지 못했다. 그는 보기와 달리 인생을 여러 번 살아본 것처럼 차분했다. 갑자기 주위가 웅성대기 시작했다. 이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대형 전자시계는 붉은색으로 2시 30분을 표시했다. 고통의 시간은 오늘도 어김없다. 역 대합실이 다시 열리는 새벽 3시까지는 어떻게든 밖에서 때워야 한다. 우리는 느릿느릿 역사를 빠져나가는 노숙자 행렬 속에 몸을 묻었다. 무작정 서울 바닥을 헤집고 다녔다. 숨이 차올랐지만 힘든 줄 몰랐다. 목적을 가지고 움직인다는 건 분명 의욕을 솟게 했다. 우리가 서대문 근처의 한 육교 위를 걸을 때였다. 내 눈초리에 뭔가 큼직한 간판이 잡혔고 이어 언덕 위에 솟은 러브호텔이 나타났다. 노란 파스텔 톤의 건물은 최근에 지어진 듯 깔끔했고 중세의 아담한 성처럼 외벽을 요란한 돌장식으로 꾸며놓았다. 러브호텔에서 내려오는 좁은 외길은 육교 아래의 큰 도로와 만나 삼거리를 이루었다. 나와 황씨는 약속이나 한 듯 마주보았다. 황씨가 누런 이를 내보이며 으헤헤 웃었다. 우린 참 대견하다, 그제? 그렇게 말하는 듯 했다. 갑자기 바빠졌다. 그때 전 파카를 벗어던지고 인근 아파트 단지 재활용 수거함을 뒤져 외투와 구두를 마련했다. 목욕을 하고 이발소에서 사자갈기 같은 머리카락을 뭉텅뭉텅 쳐냈다. 거울 너머로 퀭한 눈과 튀어나온 광대뼈를 훔쳐보다 결국 고개를 떨구고 말았다. 난 그새 참 많이 늙어 있었다. 거리로 나서는데 기분이 좋아졌다. 진작에 몰랐었다. 간단한 외모의 변화가 의식까지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내 몸은 잃어버렸던 삶에 대한 긍정적 감정들을 한꺼번에 일깨워 나가고 있다. 게다가 그 감정은 집념처럼 점점 단단해졌다. 어떤 일도 해낼 자신감이 생겼다. 우리는 만리동 고개의 허름한 건물에 숨어들어 층계참에서 밤을 지새웠다. 황씨가 소주병을 까 건네며 명령하듯 말했다. 마셔! 나는 단숨에 한 병을 다 들이켜고 바닥에 드러누웠다. 이내 정신이 몽롱해졌다. 황씨가 내 왼쪽 갈비뼈 위에 수건을 2장 얹었다. 슬쩍 금방 가게 할 거야. 그는 가져온 보도블록을 번쩍 들어 주저없이 수건 위를 내리쳤다. 주위가 까마득해지면서 난 정신을 잃었다. 기억나진 않지만 신음소리를 내며 밤새 악몽을 꿨던 것 같다. 황씨는 곁에 쪼그려 앉아 새벽까지 소주병을 빨았을 테지. 맞아요. 밤이다.
은색 BMW 한 대가 천천히 언덕을 내려오는 게 보였다. 육교 위에서 수시간째 망을 보던 황씨가 외쳤다. 3시간 전에 들어간 차가 분명해. 여자 혼자 타고 왔었어. 나는 젠걸음으로 육교 계단을 내려와 길끝 모서리의 전봇대 옆에 섰다. 두 주먹을 불끈 쥐어도 몸이 심하게 떨려왔다. 덜컥 겁이 났다. 호흡을 가다듬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주문을 걸듯 반복해서 중얼거렸다. 과거의 시간을 떠올리며 못할 일도 아니었다. 크게 숨을 들이쉬었다. 늑골의 통증은 점점 심해져 호흡을 할 때마다 시큰거렸다. 누가 송곳으로 푹 쑤셨다 뺐다 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면 된다. 잠시 후면 모든 것이 정리된다. 아내는 퇴직금을 가지고 조개구이집을 열자고 졸랐었다. 하지만 시장조사도 없이 달려든 가게는 반년 만에 문을 닫았다. 달달 긁은 5천만 원으로 주식 투자를 하기로 맘먹었었다. 그때 외환 위기는 가라앉았고 벤처바람이 거세게 불던 때였다. 투자유치 광고가 날마다 경제신문에 실렸고 액면가 500원짜리가 10만 원으로 뛰던 시절이었다. 나는 알고 지내던 한 증권사 직원의 강력한 권유로 노화 방지 식품을 개발했다는 한 바이오 벤처에 돈을 다 때려 넣었다. 이번에는 아내가 말렸지만 나는 듣지 않았었다. 어느 가을날 저녁을 먹는데 커다란 밥덩이가 목구멍에 걸렸다. TV 뉴스에서 무스를 잔뜩 바른 남자 아나운서가 또박또박한 말투로 부도 소식을 전했다. 회사에 달려가 보니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벤처 사장은 중국으로 달아난 뒤였다. 증권사 직원의 멱살을 움켜잡고 고함을 쳐도 그는 더 당당했다. 에휴, 그러게 단타 치고 빠져나왔어야죠.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코치할 수는 없잖아요. 고객이 한둘도 아닌데 까짓 거 얼마나 된다고. 나는 절망했다. 아내는 말도 없이 딸아이를 데리고 서울 친정에 갔다. 아파트 전세금을 빼간 것은 한참 후에야 알았다. 계절이 변하고 해가 바뀌어도 그녀는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날마다 술을 마시고 허공에다 버럭 소리를 질렀다. 사는 게 치욕이었다. 햇빛 한 주 만드는 여인숙 비닐장판 위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오랜 시간 잠을 잤다. 발길 따라 걷던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 서울역이었다. 어서 오세요. 지금 함께 난장치던 많은 이들은 다시 넥타이를 메고 사회로 돌아갔지만 나에게는 그런 기회조차 오지 않았다. 대신 주위에는 알코올 중독자와 반정신병자들만 넘쳐났다. 중국에서 온 조선족도 덜어 있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더 가까이 비쳤다. 숨을 더 깊이 들이쉬고 주먹을 있는 힘껏 쥐었다. 이제 삶에 대한 집착이 두려움을 제압하고 있다. 감사해요. 육교 위를 올려다보았다. 오른손을 높이 쳐들고 있던 황씨가 손도끼 찍듯 팔을 내렸다. 나는 그 수신호와 동시에 불빛 속으로 몸을 날렸다. 몸뚱이가 아주 오랫동안 허공에 떠있는 것 같았다. 귀가 째질 듯한 날카로운 마찰음. 묵직하고 딱딱한 것이 다가와 가슴에 쿵 부딪혔다. 내 몸은 차량 충돌 테스트 인형처럼 튕겨져 나갔다. 땅바닥에 누워 별이 없는 밤하늘을 보았다. 정신이 아득해지고 눈앞이 부옇게 변해갔다.
얼어붙은 볼에 뜨뜻한 액체가 흘러내렸다. 안도감, 서글픔, 역겨움. 어울릴 수 없는 사념들이 한꺼번에 뒤섞였다. 약점을 잡아 합의금만 잘 긁어내면 아내와 딸애를 다시 볼 수 있으리라. 이런 밤에 외제차를 몰고 러브호텔을 드나드는 여자라면 뭔가 구린 구석이 있을 터. 남편 몰래 놈팡이를 만나든 마약 파티를 하든 아님 술이라도 여러 잔 마셨을 테다. 그녀는 차를 팔아서라도 날 구원해야 할 것이다. 손을 싹싹 비비며 어떤 변명을 늘어놓아도 들어줄 생각은 없다. 나는 이미 지독해져 있으니까. 책 추천하셔도 되는데요. 그거를 항상 낭독하는 건 아니고요. 그 책을 봤을 때 제가 마음에 들면 읽고요. 헤드라이트가 꺼졌다. BMW 바퀴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꽤 시간이 흐른 후에야 차문 여는 소리가 들렸다. 뚜벅뚜벅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하게 울리다 머리맡에서 멈췄다. 운전자가 날 내려다보고 섰다. 긴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몸을 뒤척이며 끙끙 앓는 소리를 냈다. 조금씩 조금씩 비명소리를 높여나갔다. 자, 이제 시점이 다른 사람 시점으로 바뀌었죠. 한때 날렸던 여배우 민지숙. 흰 눈으로 뒤덮인 서면거리가 가로등 불빛을 받아 반짝였다. 나는 롯데호텔 36층 객실에서 부산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저녁부터 퍼붓기 시작한 눈은 좀채 그 기세가 꺾일 줄 몰랐다. 이곳 남쪽 땅에선 보기 드문 꽤 근사한 풍경이겠지만 마음까지 빼앗아가진 않는다. 지금 내 대뇌를 지배하는 것은 경치 따위가 아니라 나이를 먹어감에 대한 초조함이다. 어서오세요. 새로운 이성이 생기면 나이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법. 나는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 그는 나보다 5살이 어린 34, 미국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다. 영어는 능통하고 매너는 세련됐다. 부연 얼굴과 짙은 눈썹을 보노라면 동화 속 귀공자를 보는 양 눈이 부셨다. 알베르 카뮈의 이방인요? 긴데 그거는? 생각해볼게요. 아르마니 스트라이프 양복이 잘 받는 쭉 빠진 몸매. 게다가 섹스를 아주 잘했다. 나도 내세울 것은 많다. 한때 잘나간 영화배우이고 나이가 있긴 해도 여전히 누구나 흠모할 만한 미모를 간직하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갑부로 알려진 조동구 회장이 남편이다. 뒤에서 딸깍하고 문 여는 소리가 들려왔다. 남자가 욕실에서 나왔다. 내 시선은 창밖을 향하고 있지만 통유리 창에 비친 그의 모습을 놓치지 않고 볼 수 있다. 남자는 허리에 타월만 두른 채 다가왔다. 멈추었던 심장이 다시 펌프질을 시작한다. 남자가 뒤에서 내 허리를 감싸 안았다. 향긋한 스킨 냄새가 코끝에서 아른거렸다. 토요일 오후에나 볼 수 있는 느긋한 표정으로 내 귀에 뜨거운 입김을 불어넣었다. 뭘 그리 깊이 생각하세요? 정말이지 저 굵직한 저음은 언제 들어도 근사하다. 시골 성당의 주임 신부 말투처럼 위안을 준다. 나는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다. 눈이 많이 와서 내일 아침 비행기가 못 뜰까봐 신경이 쓰여. 아유, 뭐 그럼 하루 더 묵죠? 아침에 세종대나 가볼까요? 남자 얼굴 가득 행복한 미소가 번져나갔다. 그건
곤란해. 출장 간 그이 내일 오전에 돌아오잖아. 말을 내뱉으면서 금방 후회했다. 남편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았을걸. 우린 불과 10분 전에 몸을 섞은 사이가 아닌가? 남자는 아마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네이버 웹소설을 도전 중이시라서 참고도 하고 네, 감사해요. 이번에는 큼직한 두 손이 겨드랑이 사이를 헤집고 들어와 가슴을 움켜잡았다. 내 입술이 가늘게 벌어진다. 그가 다시 속삭였다. 그럼 야간 열차 타죠. 눈 내리는 밤에 막차를 타고 경부선을 달리면 꽤 근사할 텐데. 어릴 때 본 은하철도 999 있죠? 그 만화 주인공 철이와 메텔이 돼보는 건 어때요? 너무 유치한가? 이 남자 정말이지. 분위기를 이끄는 재능은 타고났다. 폭소를 뚫고 달리는 새벽 기차 안에서 멋쟁이 남자와 맥주를 마시는 일이 얼마나 황홀한가. 가슴이 벅차오를 정도로 설레었지만 내색은 하지 않았다. 그의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지 늘 난감하다. 배우는 솔직한 감정 표현에는 서툴다는데 난 요즘에야 그걸 깨닫는다. 남자는 서운한 얼굴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다. 아쉽네요. 여기까지 놀러와서 달랑 1박 2일이라니. 나는 뒤돌아서 발 뒤꿈치를 들고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달래듯 두 손으로 볼을 어루만졌다. 까슬까슬한 수염 자국이 손바닥에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기분 좋은 자극. 조금만 기다려봐. 일만 잘 풀리면 부산이 아니라 발리라도 갈 수 있어. 이야, 빈말이라도 멋지네요. 남자는 그냥 큰 소리로 웃어 넘기지만 거짓말이 아니다.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한다. 둘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위험 부담을 감수할 용의가 있다. 주위에선 네가 뭐가 아쉬워서 그러냐고 말하겠지만 그건 모르는 소리. 환갑을 몇 년 앞둔 구두쇠 늙은이와 남은 생을 산다는 건 상상만 해도 갑갑하다. 그의 설태 낀 혓바닥이 내 입 안을 헤집고 들어오면 구역질이 올라왔다. 락스를 풀어 닦아도 그 역겨운 입냄새를 없애지는 못할 것이다. 떠나고 싶다. 결혼할 때는 몰랐었다. 그땐 어렸고 돈이 모든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빈손으로 물러서기엔 억울했다. 난 지난 8년을 불평 없이 살아주었고 남편은 부자다. 난 당당하게 대가를 요구할 자격이 있다. 새 담배에 불을 붙이고 다시 눈 내리는 거리를 보았다. 며칠 후면 크리스마스. 알전구로 장식한 가로수가 알록달록 전멸한다. 열차 시간을 확인하는 남자의 굵직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기차는 7분 연착해 새벽 5시 21분에 도착했다. 눈은 서울 바닥에도 쏟아졌다. 플랫폼을 걷는데 차가운 바람이 훅훅 불어닥친다. 열차에서 홀짝홀짝 마신 맥주가 과했나 보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대합실로 올라서자 더 이상 소변을 참을 수 없었다. 화장실에서 이를 보고 나오다 대합실 의자에 걸터앉아 전화를 하는 남자를 보았다. 이 새벽에 대체 누구랑 통화하는 걸까? 혹시 다른 여자? 묘한 질투심이 심장을 타고 흘러내렸다.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 순간 뭔가 딱딱한 것이 발목에 걸렸다. 나는 중심을 잃고 슬라이딩하듯 엎어지고 말았다. 선글라스가 얼굴에서 벗겨져 나갔다.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노숙자 하나가 발치에서 거치적댔다. 요거 아까 나왔던 그 장면이죠? 그 노숙자의 시점에서 나왔던.
괜찮으세요? 어느새 달려왔는지 남자가 날 번쩍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쓰레기 같은 인간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다. 이봐! 대체 눈가를 어디다 쳐박고 다니는 거야? 뜻밖이다. 부드러운 줄만 알았던 그가 저렇게 험한 말을 내뱉다니. 저런 격앙된 모습은 처음 보았다. 네, 작업하시면서 계속 들으시는군요. 확실하다. 저 남자 날 좋아하고 있다. 날 위한 한마디는 정강이의 통증을 사귀기에 충분했다. 이런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 사람을 믿고 의지한다는 것. 나는 남자의 검은 눈동자를 똑바로 보았다. 그는 어느새 평소의 모습으로 돌아와 날 향해 싱긋 웃어주었다. 당신 왔소? 내가 현관에 들어섰을 때 남편은 거실 바닥에서 퍼팅 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 새벽녘에 온 집안의 불을 환하게 밝히고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날 기다리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하와이에서 내일 출발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퉁명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나는 퉁명스럽게 쏘아붙였다. 남편은 특유의 능글능글한 웃음을 지었다. 당신이 보고 싶어서 비행기를 좀 앞당겨 탔지? 허허. 역겨움이 목 밑까지 치밀어 올랐다. 저 인간은 늘 이런 식이다. 갈라지고 쉰 저 목소리를 듣노라면 정말이지 오소소 소름이 돋았다. 부산 갔던 일은 즐거웠소? 뭐 애들 상대로 하는 강의가 다 그렇죠. 나는 부산의 모 대학 영화과에서 특강 초청을 받았다고 둘러댔었다. 옷을 갈아입기 위해 안방 문 손잡이를 돌리는데 남편이 중얼거리듯 말했다. 혼자 안 지루했소? 친구라도 데리고 다녀오지 그랬소. 묵직한 돌 하나가 심장에 쿵 떨어졌다. 저 인간 눈치챈 게 아닐까? 그는 타인의 속마음을 읽는데 남다른 재주를 가졌다. 마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입술 꼬리를 일그러뜨리며 애매하게 웃었다. 나는 뒤돌아서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당신, 내가 바람이라도 핀다는 말투군요. 태연해지고 싶었지만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떨려 나왔다. 오햄바오. 말투가 너무 이상해.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잖소. 다급히 시선을 틀었지만 남편은 다시 말을 걸어왔다. 나 다음 주에 푸켓으로 출장 갈 거요. 한 일주일 정도. 푸켓? 묻고 싶었다. 나이든 졸부가 태국 휴양지에 가서 할 일이 뭐가 있느냐고. 아마도 푼대기 탤런트 하나 물어 떠나는 골프 여행이 분명했다. 그러나 그 말을 입 밖에 내지는 않았다. 두고 봐. 아주 천천히 목을 죄어줄 테니까. 나는 아랫입술을 꾹 누르며 스스로를 그렇게 타일렀다. 남편이 무릎을 살짝 굽힌 채 퍼터를 쭉 밀었다. 톡! 타구음은 경쾌했다. 타구음. 하얀 공은 초록색 라인을 따라 쪼르르 흘러가다 마지막 순간에 홀컵을 빙그르르 돌아 나왔다. 젠장! 남편은 혀로 입천장을 찼다. 아쉬움이 안 풀리는지 골프채로 거실 바닥을 쿡 내려 찍었다. 저 인간, 내가 죽어도 저토록 원통한 표정을 짓지는 않을 텐데. 안방에 들어서자 두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옷도 벗지 않은 채 침대에 쓰러졌다. 햇살은 생각보다 따가웠다. 새로 산 오렌지색 비키니를 입고 선탠 의자에 누웠다. 수영하던 남자가 풀에 들어오라고 여러 번 손짓을 보냈지만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그냥 남국의 태양과 바람을 즐기는 편이 훨씬 좋았다.
인도네시아 발리. 열대 정원에 둘러싸여 있는 알람프리 리조트는 전통미를 잘 살려 고풍스럽다. 우리가 묵는 외딴 빌라는 너무 한적해 이름 모를 새소리만 이따금 정적을 깼다. 나는 지금 행복에 겨워하고 있다. 발리로 여행 가자던 그이와의 약속을 지켜 더 뿌듯했다. 벨소리가 들렸다. 룸서비스가 주문한 샴페인을 가져왔다. 가운을 걸치고 베란다와 거실을 지나 현관으로 걸어갔다. 잠금장치를 풀고 나무 문을 여는 순간 내 동공은 터질 듯 팽창했다. 양 미간을 겨누는 총구멍을 보았다. 흰 중절모를 비스듬히 쓴 남편은 가죽장갑을 낀 손으로 리볼버를 쥐고 있었다. 그는 한쪽 입술 꼬리를 올리며 주저없이 방아쇠를 3번 연속 당겼다. 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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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비명소리에 놀라 잠에서 깨어났다. 스프링 퉁기듯 상체를 일으켰다. 온몸은 이미 축축한 땀. 달콤했던 밀회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창가로가 커튼을 열어 젖혔다. 눈은 그쳤고 해가 중천에 떴다. 오늘 새벽의 일이 그새 먼 옛일처럼 아득했다. 머리를 뒤로 묶으며 거실로 나섰다. 일 봐주는 아주머니가 토마토 주스를 테이블 위에 놓으며 말했다. 회장님 사우나 다녀오신다고 좀 전에 나가셨습니다. 조관우의 CD를 오디오에 걸고 볼륨을 높였다. 가수 특유의 미성이 오늘따라 장송곡 마냥 무겁게 들려왔다. 눈을 감아도 불길한 꿈이 의식의 한쪽 끝을 계속 붙잡고 있다. 편두통이 심해졌다. 정원을 거닐다 온실에서 내다 놓은 화분을 보았다. 이름을 알 수 없는 꽃 5송이가 눈밭 사이로 노란 빛을 발하고 있었다. 언제 꽃을 피웠지? 예사로 봐왔는데. 화분 앞에 쪼그려 앉아 꽃뿌리를 유심히 살폈다. 그러다 문득 심지에서 피어오르는 어떤 울림을 들었다. 서둘러라, 서둘러라 외친다. 마치 봄이 오기 전에 피는 꽃처럼. 그 울림은 내가 내게 내리는 명령처럼 엄숙하게 다가왔다. 얽혀있던 실타래가 걸림없이 풀려나갔다. 나는 벌떡 일어나며 외쳤다. 그이를 만나야겠어. 남편이 손을 쓰기 시작하면 이미 늦다. 서둘러 안방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쥐는데 손바닥에 진동이 느껴졌다. 컬러 액정 위에 남자의 전화번호가 떠올랐다. 짜놓은 각본처럼 기막힌 타이밍. 역시 우리는 통하는 게 분명했다.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쯤 뵙고 싶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오늘따라 지치고 우울했다. 그래? 그럼 저번에 가본 모텔 있지? 거기로 와. 내 대답 역시 딱딱했다. 그이에게 뛰는 심장의 소리를 들킬까 두렵다. 솔직하고 싶지만 왠지 힘들다. 저번에 가본데요? 거긴 좀 위험하지 않을까요? 서울 시내 한복판인데. 게다가 여사님 얼굴 알아보는 사람도 꽤 될 텐데. 남자가 걱정스러워했지만 난 염려 말라고 했다. 특급 호텔이나 교회보다 차라리 안전해. 따로따로 들어가면 문제 없을 거야. 욕실에서 타월로 정강이를 문지르다 시퍼런 멍을 발견했다. 새벽의 일이 다시 스쳐 지나갔다. 날 향해 웃어주던 남자의 미소가 반복적으로 떠올랐다. 난 결행의 시간이 임박했음을 본능적으로 느낀다. 이 여자도 뭔가 계획하고 있어요. 다들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그 노숙자도 그렇고. 차를 몰고 마포대교를 달렸다. 국회의사당 둥근 지붕 너머로 검붉은 노을이 길게 걸렸다. 서대문까지는 10분이면 도착한다.
손가락으로 핸들을 톡톡 두드리며 남자를 만나 해야 할 말들을 정리해보았다. 내 부탁을 듣고 그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아마 놀라긴 해도 거부하진 않을 것이다. 날 사랑하니까. 사실 남편이 명동에 빌딩 하나 뚝 떼어주면 이런 고민도 필요 없으련만 기대하기 힘든 일이다. 이혼이라는 말을 뻥긋만 해도 골프채로 내 머리통을 후려칠 것이다. 잔인하고 무식한 인간. 돈을 쌓아놓고도 기업인으로 대접받지 못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다. 솔직히 구청이나 시민단체 같은 곳에서 운영하는 무료 법률 상담소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었다. 이혼하고 싶어요. 남편이 때리기라도 하나요? 아니면 바람을 피우기라도. 그건 아니고. 그 다음 대답은 한결같았다. 변호사를 찾아 상의하란다. 답답한 사람들. 하긴 내가 얼굴 드러내놓고 말할 입장이 못 된다는 걸 그들이 알 수는 없겠지. 이혼이 불가능하다면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답은 하나뿐이다. 공덕 오거리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시계를 보았다. 모텔에 들어가기엔 시간이 너무 이르다. 차선을 바꿔 신촌 쪽으로 핸들을 꺾었다. H백화점 명품관에 들러 페이즐리 문양이 잔뜩 들어간 겨자색 넥타이를 골랐다. 잔뜩은 어디서 나온 거지? 봄에 어울리는 색깔을 내 남자의 목에 걸어주고 싶었다. 카드를 긁는데 약간의 두려움이 일었다. 만에 하나 일이 꼬이면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을 포기해야 할지 모른다. 나는 예전에 영화배우로 성공했지만 큰 돈을 만지지는 못했다. 게다가 지금은 한물간 여배우. 영화판에 컴백을 해도 기껏 조연일 것이다. 애송이 청춘 스타들에게 집중되는 스포트라이트를 세트장 구석에 서서 지켜봐야겠지.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서글픈 생각이 들었다. 추억에 잠겨 사는 것만큼 애처로운 것도 없다는데. 지하 영국식 찻집에서 홍차를 마시며 시간을 죽이다 다시 시계를 확인했다. 8시가 막 넘었다. 화장실에 들러 거울 앞에 섰다. 얼굴 화장은 촉촉이 잘 먹었고 흰 스카프와 하늘색 투피스는 화사했다. 나는 여전히 아름답다. 옆 세면대의 나이든 여자 하나가 날 알아보고 쭈뼛쭈뼛댔다. 어떻게 사인 한 장 얻어볼까 하는 눈치. 저런 팬들은 피곤하다. 나는 고개를 돌려 외면한다. 모텔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다. 남자다. 먼저 도착했단다. 굵은 목소리로 또박또박 일러주었다. 508호실입니다. 두 번의 정사는 너무 격정적이어서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난 벌거벗은 몸을 하얀 시트로 말고 남자 팔뚝을 베고 누웠다. 스티브는 꿈이 뭐야? 내가 천장을 올려보며 물었다. 난데없는 질문에 남자는 당황해하는 눈치. 금세 거칠어진 맥박이 느껴졌다. 나 할 얘기가 있어. 중요한 거야. 나는 돌아 누우며 한 손으로 남자의 가슴을 쓰다듬었다. 잘 발달한 근육이 매끈매끈했다. 남편이 눈치챈 것 같아. 이혼은 힘들 것 같고. 그래서 하는 말인데 죽여달라는 말은 차마 입 밖에 나오지 않았다. 마른 침을 삼켰다. 그때 남자가 상체를 일으키며 말을 잘랐다. 잠깐만, 긴장되니까 목이 타네요. 한 잔 마시겠어요? 그는 무슨 말을 들을지 예견한 눈치였다. 침대를 빠져나가 벌거벗은 채 냉장고로 걸어갔다. 그의 엉덩이 두 쪽은 고무처럼 탱탱했다. 만져보지 않아도 탄력이 느껴졌다.
나는 맥주 한 잔을 단숨에 들이켰다. 남자가 한 잔을 더 따라주었다. 목젖을 흐르는 액체가 갈증을 삭혔다. 남자는 술 대신 물을 마셨다. 어젯밤 과음을했어요. 그러면서 생수병을 내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입 안이 촉촉해지자 한결 편했다. 이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희한하게도 혀가 꼬여오기 시작했다. 맥주 2잔 마신 게 고작인데 갑자기 머리가 멍멍해져 어디까지 이야기를 했는지 헷갈렸다. 남자의 얼굴 윤곽이 2겹 또는 3겹으로 겹쳐 보였다. 참을 수 없는 노곤함이 몰려왔다. 잇따라 하품을 해도 눈꺼풀의 무게를 이길 수 없다. 왜 이럴까? 왜 이럴까? 결국 목이 꺾어지며 난 남자의 가슴팍에 파묻히고 만다. 아무래도 못다한 이야기는 잠이 깬 다음에 해야겠다. 사랑하는 그의 품이라면 영원히 안 깨어나도 상관은 없지만 나는 이내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 애인인 남자가 무슨 짓을 한 것 같죠? 자, 이번엔 시점이 또 바뀌었어요. 미국에서 날아온 스티브 김. 그 애인이에요, 불륜 상대. 난 억세게 재수없는 놈이다. 어디서부터 꼬였는지는 알 수 없다. 확실한 건 그런 저주받은 사주를 안고 태어났다는 것. 그리고 이젠 그놈의 저주가 제발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온몸을 타고 흘러 바닥에 뚝뚝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사람들은 날 유학파라고 부르지만 허울 좋은 꼬리표다. 나이 30에 다니던 증권사를 휴직하고 큰 돈을 들여 미국으로 MBA 공부를 떠났다. 근데 막상 귀국해보니 회사는 부도 나서 이름조차 남지 않았다. 이곳저곳 기웃거려봐도 길바닥에 널린 게 외국 석박사였다. 33세 나는 실업자가 되었다. 셀러리맨이 무력하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다. 회사라는 배가 침몰하면 모두 끝장이라는 것을. 나는 지금 한물간 여배우의 비위나 맞춰가며 살아간다. 이따금 호스트바의 남창 같다는 극단적 혐오감이 엄습한다. 그래도 학원에서 코올리게를 상대로 IM 탐을 가르치는 것보단 낫다. 그녀와는 말이라도 통하니까. 샤워꼭지를 잠그고 타월을 허리에 두른 채 욕실을 나왔다. 창가에 서 있는 여자가 보였다. 그녀는 하얀 슬립만 걸친 채 눈이 펑펑 쏟아지는 거리를 내려다보고 섰다. 여기도 아까 나온 장면이죠? 그 여자가 창문을 통해서 남자를 쳐다보고 있던. 양손으로 창틀을 짚고 다리를 꼬은 모습이 꽤 도도하다. 그녀가 출연해 빅히트한 영화 지독한 나날에 꼭 저런 장면이 나온다. 정말이지 믿을 수가 없다. 방금 전 침대에서 함께 뒹굴던 여자가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여배우였다니. 하지만 그녀에 대한 환상은 몇 번의 잠자리로 이미 끝이 났다. 지독한 꼴초에 의심 많고 이기적인 여자. 학벌이 교양의 척도가 될 수는 없지만 그녀는 고등학교도 마치지 못했다. 지독한 나날에서 보여준 변호사 연기는 영상이 빚어낸 환영일 뿐. 스크린 밖에서 그녀의 얼굴은 늘 차갑다. 신경쇠약 직전의 여자처럼 뭔가에 쫓기듯 불안하게 눈동자를 굴린다. 하지만 현실적인 조건은 많은 사실을 왜곡시킨다. 그녀는 땅 부자로 유명한 조동구 회장의 아내다. 명품으로 치장한 그녀의 몸에선 세월을 감출 만한 세련되고 원숙한 아름다움이 풍겨나온다. 그리고 나를 뺀 만이는 아직도 그녀를 이지적인 여배우로 기억한다.
나는 창가로 걸어가 뒤에서 여자 허리를 감쌌다. 뭘 그리 깊이 생각하세요? 아까 나온 그 장면? 나는 목소리를 낮게 깔고 물었다. 내 목소리는 원래 그토록 저음이 아니지만 그녀는 내리깐 목소리를 좋아했다. 눈이 많이 와서 내일 아침 비행기 못 들까봐 신경이 쓰여. 그녀는 표정 없는 얼굴로 날 쳐다보았다. 그럼 야간 여자 탈까요? 갑작스런 제안에 그녀의 얼굴이 굳어졌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그녀는 기분이 들뜨면 무표정하게 반응한다는 걸. 자신의 속내가 들킬까 두려운 것이다. 나는 상대의 술을 미리 읽어낸 바둑 고수처럼 그녀를 조롱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잘 됐다 싶다. 정남이 떨어지는 여자와 밤새 그 짓 하는 것보다 기차에서 한숨 자두는 편이 훨씬 나을 것이다. 부산역에 전화를 걸어 열차 시간을 확인했다. 그녀는 창에 등을 기댄 채 날 쳐다보며 길게 담배 연기를 내뿜었다. 새벽역의 서울역. 나는 화장실 안으로 사라지는 여자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늘 저런 식이다. 기찻간에서 해결하면 될 일을 유치원생처럼 꼭 뒤늦게 칭얼댄다. 그녀는 그딴 걸 애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40에 가까운 여자의 애교는 추하다. 그녀에게 말해주고 싶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다. 다시 말하지만 나는 그녀의 비위를 맞춰가며 살아야 하니까. 대합실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꺼내 단축키를 눌렀다. 이른 시간이지만 여보세요 하는 목소리는 금방 들려왔다. 전화 저편의 음성은 갈라지고 탁했다. 막 도착했습니다. 알았네. 중년 남자는 한마디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다시 시선을 화장실 쪽으로 가져갔다. 제기랄, 그새 말썽이다. 뭐가 그리 급했는지 한눈을 팔고 뛰어나오던 그녀가 노숙자의 발에 걸려 중심을 잃고 그대로 엎어졌다.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달려가 여자를 일으켜 세웠다. 그녀의 얼굴빛이 새하얗다. 뭔가 조치를 취해주길 바라는 듯한 간절한 눈빛. 내키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다. 이 상황에 어울리는 액션이 필요했다. 이봐! 대체 눈가를 어디다 쳐박고 다니는 거야? 오늘 이 대사 3번 쳤네요. 나는 목에 핏대를 세우며 버럭 고함을 질렀다. 회장인 것 같죠? 그 전화 대상이? 여자는 벗겨진 선글라스를 주워 끼며 날 올려다봤다. 자기 대단해! 하는 매우 흡족한 표정. 그녀는 단순하다. 입에 발린 소리를 듣고도 감동할 만큼. 나는 두 손을 바지주머니에 찔러넣고 대꾸 없이 화장실로 사라지는 노숙자를 살폈다. 얼핏 본 옆모습이 낯익다. 예전에 증권사에 다닐 때 대구에 잠시 파견 근무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의 안면을 튼 고객과 닮았다. 그 인간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아직도 내가 자신의 신세를 망쳤다고 원망하며 살고 있겠지. 그때 그 사람 맞아요? 세상을 그렇게 어수룩하게 사는 놈들을 보면 짜증이 치민다. 그를 다시 만나면 이 자식아 더 독해져! 그래서 살기나 하겠어! 라고 외치며 채찍질을 해주고 싶다. 이 사람이 그때 이 노숙자 주인공을 인생을 망치게 만들었던 그 증권사 직원이 맞아요? 지금 서로서로 다 연결되고 있죠?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어 놓았다. 그제야 조 회장이 사우나 안에 들어와 옆에 터욱하니 앉았다. 약속 시간보다 한참 늦었지만 사과 따위는 없었다. 일은? 그는 양다리를 쩍 벌리고 앉아 거만하게 물어왔다. 탄력을 잃은 배가 흘러내리고 짤막한 성기가 검은 털 속에 묻혀 보일랑 말랑했다.
비웃음이 새어나오는 걸 억지로 참았다. 그는 나의 고용인이다.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곧 좋은 소식 전할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양손을 무릎 위에 놓고 최대한 공손하게 대답했다. 어서 오세요. 발가벗고 예의를 갖춘다는 건 어찌 보면 코미디. 하지만 조 회장 앞에선 희한하게도 몸이 움츠러들었다. 그의 탁한 목소리에선 분위기를 제압하는 위엄이 느껴졌다. 계집 하나 후리는 게 그렇게 힘드나? 그 반반한 얼굴 가지고 실수 없도록 해. 걱정 마십시오. 조 회장이 벌떡 일어섰다. 나는 주저하다 용기를 내 말했다. 근데 약속하신... 조 회장은 피식 웃었다. 머리숱 없는 머리가 땀에 젖어 더 번들댔다. 추리 때가 제일 실감이 나나요? 이봐 스티브. 스티브. 내가 정직한 사업가가 아니라는 건 인정하지. 하지만 뒤통수 치는 일 따윈 안 해. 내 돈벌이의 비결이 뭔지 아나? 더러운 거래일수록 약속이 생명이야. 자네가 우려하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아, 너무 착하게 말했어. 조 회장은 모래시계를 다시 뒤집어 놓고 사라졌다. 나는 따라 나서려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 조 회장은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가를 늘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이런 벌거벗은 대면을 제안한 것도 내 꿍꿍이 수작을 예방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약속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뉴욕에서 처음 만났다. 나는 유학 시절 틈틈이 한국 관광객 가이드로 뛰었다. 조 회장 일행을 JFK 국제공항에서 맞았을 때 그들이 한국에서 행세 꽤나 하는 국회의원과 기업인이란 걸 한눈에 알아봤다. 그들은 은밀한 관광을 제안해왔고 난 금발의 미녀가 홀딱 벗고 나오는 곳으로 안내했다. 하룻밤새 2만 달러가 넘는 돈이 술값으로 날아갔다. 수고했네. 한국에 들어오면 연락해. 자네가 마음에 들어. 다음날 아침 조 회장은 내 양복 주머니에 100달러짜리 지폐를 10장과 명함 1장을 찔러주었다. 나는 그 돈이 침묵의 대가란 걸 잘 알았다. 그러나 귀국해서 그를 찾아갈 일이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사우나를 나와 호텔 2층의 커피숍으로 갔다. 차잔을 앞에 놓고 상황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조 회장은 다음 주 푸켓에 간다고 했다. 그 기간 안에 일을 끝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따지고 보면 사실상은 명령. 일을 맡기로 한 이상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사실 더 질질 끌면 나 또한 지쳐갈 것이다. 그래, 해버리자. 여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울리자마자 상규된 목소리가 들렸다. 내색은 하지 않지만 연락을 기다렸음이 분명했다. 그녀는 이제 내 손바닥 아니다. 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 나는 주위가 신경 쓰여 나지막이 말했다. 여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좀 뵀으면 합니다. 그녀는 잠시 뜸을 들인 후 모레 저녁 서대문의 모텔에서 만나자고 했다. 남편이 다음 주 태국 출장 간다는 이야기를 덧붙였다. 전화를 끊으려는데 그녀가 다급하게 말했다. 나 방금 정원에서 눈 속에 핀 꽃을 봤어. 봄은 아직 멀었는데 말이지.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었다. 뜬금없이 꽃 이야기라니. 참아 못하겠네요, 이 말은. 섹스는 끝났다. 여자는 내 팔을 베개 삼아 누웠다. 축축해진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얼굴 위를 뱀처럼 기어다녔다. 인정인가요? 뺨은 무슨 폭탄 선언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한껏 부풀어 올랐다.
뜬금없이 그녀가 꿈이 뭐냐고 물어왔다. 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긴장해 있었고 설익은 감상에 사로잡히기 싫었다. 있잖아. 만약에 말이야. 그녀가 무슨 이야기를 꺼내려다 주저했다. 갈증 탓인지 말문이 막힌 탓인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컵에 따라주었다. 자긴 안 마셔? 어제 과음을 했어요. 나는 생수병을 그녀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수면제 효과는 금방 나타났다. 그녀는 연이어 하품을 해댔고 노곤한 얼굴로 결국 내 품에 쓰러졌다. 여자는 엎드린 채로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녀는 좀 전에 무슨 말을 하려고 그토록 뜸을 들인 것일까? 뭐 그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침대를 빠져나와 느긋하게 옷을 입고 작업에 들어갔다. 가죽 가방에서 소니 캠코더를 꺼냈다. 새록새록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든 여자를 뷰파인더 속에 꾸겨 넣었다. 떨어져서 보니 그녀의 속살은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근사했다. 렌즈가 개걸스럽게 그녀의 몸 구석구석을 더듬었다. 머리카락에서 발가락까지, 특히 가슴이나 둔부같이 은밀한 부위는 좀 더 공을 들여 찍었다. 정강이에서 시퍼런 멍을 발견했다. 그 흔적은 사흘 전 새벽 광경을 떠올리게 했다. 넘어졌던 그때죠. 노숙자한테 걸려서. 그녀는 왜 그렇게 서둘러서 내게 달려왔을까? 시계침이 밤 11시를 향해 미끄러져 갔다. 그녀와 나의 관계는 이걸로 모두 끝났다. 조 회장이 사주를 받아 사교 모임에서 그녀에게 접근했다. 여행을 다니고 성관계를 맺고 수면제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하고 정확히 넉 달 걸렸다. 방을 나오려는데 둥근 테이블 위에 놓인 자동차 키가 눈에 들어왔다. 외진 장소라 택시 잡기가 힘들다. 언덕 아래 큰 길까지 걸으려니 귀찮아졌다. 나는 잠시 주저하다 그것을 양복 주머니에 흘려넣었다. 이제 그녀를 다시 보는 일은 없을 것이고 명찰에 한번 몰아보고 싶었다. BMW 7 시리즈는 시속 100km까지 도달하는데 7초밖에 안 걸린다. 최고 속도도 250km나 나온다. 핸들을 양손으로 꽉 잡고 소심하게 운전하는 그녀가 그딴 걸 알 턱이 없지만 번호판을 가린 고급차들이 지하 주차장을 메웠다. 지금 한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의 남녀가 동시에 헐떡대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잠시 공범이 된 것 같아 낯이 달아오름을 느꼈다. 깔끔하게 해결했습니다. 나는 운전석에 올라탄 다음 조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약간 뻐기듯 말했다. 그쵸, 여배우가 왠지 좀 불쌍하죠? 근데 뭐 자기도 저기 나쁜 음모는 있었으니까. 수고했네. 바로 와서 물건 넘겨. 그리고 다시 연락할 때까진 잠수 타. 걱정 말라니깐. 돈은 내일 바로 입금될 걸세. 자넨 의심이 너무 많아. 전화가 끊어졌다. 두 손으로 소니 캠코더를 만지작거려 보았다. 1kg도 안 나가는 플라스틱 덩어리가 무려 1억 원의 값어치를 지녔다. 홀가분하면서도 찜찜했다. 조 회장은 이것으로 마누라를 거지처럼 내칠 것이다. 위자료라도 요구하면 사진으로 협박하겠지. 그녀가 안 됐지만 어쩔 수 없다. 나도 살아야 하니까. 1억. 그 돈이면 어떻게든 재기할 수 있다. 불현듯 역에서 만난 노숙자의 얼굴이 스쳐갔다. 나처럼 이런 야비한 능력조차 없는 자식. 인간은 각자의 방식으로 운명에 대항한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다. 또 그렇게 얽혀 세상이 움직인다는 것도. 물론 그 노숙자도 현재 비열한 수를 쓰고 있죠. 차 엔진 소리는 은은했다.
기어를 뒤에 놓고 엑셀러레이터 위에 가볍게 발을 얹었다. 은색 BMW는 부드럽게 출발했다. 차키를 가지고 나오길 잘했다. 어차피 그녀는 내일 아침까지 못 일어날 테니까. 모텔 밖으로 나오자 기분이 더 좋아졌다. 창문을 살짝 열었다. 틈새로 몰려드는 찬바람이 상쾌했다. 오른발에 좀 더 힘을 주었다. 차는 조금의 출렁거림도 없이 내리막을 재빠르게 달렸다. 이젠 무엇을 할까? 제주도라도 가서 잠시 쉬어야겠다. 온천에 몸을 담근 채 망가진 여배우에 관한 기억은 날려버려야겠다. 애틋함이 없었으니 남은 정도 없지만 도덕적으로 무감각해질 필요가 있었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합리화하고 싶다. 이제부터 젊은 사업가로 거듭나면 되는 것이다. 몸에 잘 빠진 여대생이나 하나 데리고 놀면서 머릿속을 즐거운 그림으로만 채워나가기로 했다. 궁상맞게 사는 건 질색이다. 그때였다.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차 앞으로 뛰어들었다. 순식간의 일이었다.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다. 날카로운 급제동 소리. 쿵 하는 소리가 뒤이어 들렸다. 몸이 앞쪽으로 쏠리며 안전벨트가 어깨를 콱 쪼았다. 뭐였을까? 도둑고양이 치고는 너무 크다. 설마. 불길하다. 불길한 예감은 나에게 늘 현실로 왔다. 이 순간 몸은 두려움이, 의식은 냉철함이 지배한다. 핸들을 쥔 팔이 부르르 떨려도 입으로는 침착이란 단어를 반복해 되낸다. 일단 차를 뒤로 뺀 다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온몸의 열이 정수리로 솟구쳤다. 다리가 후들거려 한 발씩 옮기는 발걸음이 따로 놀았다. 크고 시커먼 것이 앞에서 꿈틀댔는데 그것은 분명 사람이었다. 더 가까이 가보니 사내 하나가 바닥에 뻗어 있었다. 신음소리가 점점 커져갔다. 젠장! 더럽게 꼬이는 인생! 짜증이 원망으로, 원망이 분노로 소용돌이 쳤다. 본능적으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외진길이라 인적은 없고 날은 컴컴했다. 도로 앞은 굽어져 큰 길에서는 여기가 보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뒷걸음치듯 달려 다시 운전석에 올라탔다. 처연해졌다. 내 나이 34. 여기서 감옥에 간다는 건 인생의 포기를 의미한다. 난 지금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지 않은가? 지난 몇 달간의 노력을 수포로 돌릴 수는 없다. 좀 전에 내 입으로 말하지 않았나? 운명은 자기 방식대로 개척해야 한다고. 잘 달궈진 엔진은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크르릉거렸다. 나는 어금니를 깨물고 운전대를 두 손으로 꽉 잡았다. 엑셀러레이터 위에 오른발을 얹고 힘껏 밟았다. 네 개의 바퀴는 검은 물체를 향해 빠르게 돌진했다. 어떤가요? 재밌었나요? 모든 사람이 다 뭔가 뒤로 음흉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그 모든 사람이 다 그 비열한 책략에 하나씩 말려들고 있죠. 되게 재밌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다가 마음에 쏙 드는 단편 작품이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저게 아쉬웠는데 마지막 작품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약간 길지만 그래도 재밌어서 이거를 넣어봤어요. 70년 대구 출생이라네요. 이분은 최혁곤 씨는. 도화님 스코어 100 감사해요. 범죄와의 전쟁인가요? 추리가 확실히 읽기는 재미있긴 재밌어요. 통수와 통수.
물론 들을 때도 재밌지만, 매니저님, 할 말이 있는데, 매니저님이 저번에 추리 신간 2권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거를 제가 보고 한 권은 여기서 서평도 했잖아요. 근데, 소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번을 읽지는 않잖아요. 한 몇 달 지나고 생각나면 한 번 보거나 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그 책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 기증했어요. 괜찮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신간 보여줄 기회도 주고, 저도 도서관에 신간이 들어오면은 엄청 이득이거든요. 이해 감사해요. 네, 인간의 실체를 볼 수 있었죠. 내일 아마 이번 주는 화목토에, 원래는 요새 계속 월수금 했는데 이번 주만 화목토에 했죠. 지금은 잠깐 나타난 거고, 방송을. 그래서 이번 주는 내일 다시 나타날 것 같아요. 주말이지만. 내일부터 오랜만에 제가 학생들도 받았기 때문에 내일부터 수업을 하는데, 방송을 언제 할까요? 주말 밤? 낮? 언제 할까요? 담임한테 거짓말 하려다가 종례를 운동장에서 할 뻔했군요. 2시간이 남았으니까 친구한테 하세요. 네, 저도 반가웠어요. 네, 내일 편안한 시간을 할게요. 일단은 공지를 해드릴게요. 여기 계속 이거 거슬리지 않아요? 여기 뭐 묻은 것 같아요. 이거 뭐 묻은 거 아니고 무늬예요, 무늬. 나뭇잎 무늬. 아야. 네, 그러면 내일 아직 잘 모르겠어요. 좀 생각해보고, 대낮에 한 2, 3시쯤? 아니면 저녁 8시? 그 둘 중에서 언제 나타날 것 같아요. 미리 말씀드리고요. 오늘 재밌었어요. 제 한글 안 나오는 자판 재부팅 한번 해야 돼요. 어저께는 회사에서 키보드가 이상하게 써지는 거예요. 무슨 글자 자판 한 개만 누를 때마다 여러 개가 잔뜩 이상하게 막 조합돼가지고 쳐지더라고요. 그래서 키보드를 바꿨더니 되더라고요. 딴 걸로.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초조한데 3초는 어떻게 기다려.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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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널 사랑해. 오늘은 말할 거야.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럭키야. 사랑해. 여기저기 한눈 팔지 말고 나를 봐. 좋아해. 나를 향해 웃는 미소 매일매일 보여줘. 팔딱팔딱 뛰는 가슴 구해줘. 내 마음 10년이 가도 너를 사랑해. 네, 오늘 방송 열어주셔서 감사하다고요? 오늘 게릴라 방송에도 참여해주시고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재미있었어요. 감사해요. 오늘 마지막까지 함께 계셔주신 예니밍 매니저님, 제주 만학도님, 퐁디님, 억슈르님, 예니밍 열혈팬, 도헌님, S 찰스님, SK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내일 또 나타날게요. 그리고 다음 주부턴 다시 월수금으로 돌아갈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월수금 저녁 8시 방송이에요. 월수금. 그러면 이제 정말 가보겠습니다. 안녕. 갈게요. 내일 만나요. 스슥. 8시 반 조금 너무 늦어요. 어차피 8시에 시작해도 초반에는 중국어를 하니까요. 조금 늦게 나타나셔도 괜찮아요. 네, 내일도 합니다.
지금 정해놓을까요? 내일 8시에 나타날까요? 저녁에? 내일 저녁 8시에 나타날게요. 13홀님, 지금 막 방종하고 있어요. 내일 저녁 8시에 나타나겠습니다. 안녕, 정말 갈게요. 가도 되죠? 화장실 좀 갈게요. 반가웠어요. 스스